안녕하세요. 우리 요즘 집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자취방 구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취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 자취방을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취방으로 예시를 들어 주었어요. 자취방을 구할 때는 자취방 주변도 살펴봐야 되고 자취방 내부의 상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취방 주변에서 봐야 할 것은 그 자취방과 여러분이 갈 학교 또는 직장까지의 거리를 봐야 하고요. 걸어가지 않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버스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어떠한지 그걸 체크했어야 됐고, 또 체크할 것은 주변이 주택가인지 번화가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했고요. 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집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좀 많았었죠. 뭐가 있었죠? 수압이 괜찮은가? 물을 틀었을 때 수압의 세기가 적절한가? 특히 부엌의 물도 열어두고 화장실의 물도 열어두었을 때에 수압의 변화가 없는지 그걸 봐야 했고요. 또 방음이 잘 되는가? 외부의 소음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윗집, 아랫집, 계단의 소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이 얼마나 차단되는가도 봐야 됐었고요. 또 벌레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도 봐야 했고, 그 집의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집 안에서 봐야 될 것 중에 조금 더 들어가서 집에서 중요한 거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 그거를 잘 이용하려면 남쪽으로 창문을 크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는 남쪽이라는 거. 선생님이 집을 그려보았어요. 가운데 집이 있고요. 동서남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태양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질까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한번 태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하는 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짜라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하루 종일 골고루 적당히 받기 위해서는 창문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이 남쪽으로 창문이 남쪽으로 나 있을 때 이 태양이 동쪽에서 아침에 뜨죠. 그래서 점점 서쪽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게 됩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태양이 지는 저녁 때까지 적당한 세기의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볼게요. 이 네모칸, 하늘색 네모칸을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창문이 동쪽을 향해 나 있을 때, 그러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에 있으니까 아침에 엄청 눈이 부시게 잠을 깹니다. 아침이 지나면 어떻죠? 아침이 지나면 태양은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태양이 아침에만 들고요. 그 뒤로 점심, 저녁 때는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창문을 서쪽으로 두어 볼게요. 창문이 서쪽에 있으면은 아침에 태양이 떴는데 안 보입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했을 때, 태양이 서쪽으로 졌을 때, 태양이 서쪽에 머무르는 저녁 시간에만 햇빛이 듭니다. 저녁에만요. 이거는 창문을 북쪽에 뒀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겁니다. 창문이 북쪽에 있을 경우에는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남향이 좋다, 남향이 좋다 하는 이유는 햇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경우에 하루 종일 골고루 적당한 양의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창문과 출입문 등의 틈새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겁니다. 찬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알루미늄 세시 등의 개구부나 커튼을 이용합니다. 알루미늄 세시라는 것은 창문 틀을 의미합니다. 창문 틀이 꼼꼼히 막아져 있다면 찬 기운이 잘 들어오지 않겠죠. 자,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게 창문입니다. 꼼꼼히 막혀져 있어가지고 바깥의 공기가 잘 차단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커튼이에요. 선생님 집 사진을 두 개 다 갖고 온 건데 여기 여기 커튼을 두 겹으로 했거든요. 여기 흰색 커튼 하나, 요 회색 커튼 하나. 그래서 커튼을 치면은 바깥의 찬바람을 좀 더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 막 기밀이 막으면은 바깥의 공기를 잘 차단할 수 있겠지만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과 집 안에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중창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창이라는 건 창문이 두 겹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봅시다. 오른쪽 사진은 창문이 두 개예요. 자, 여기에 잘 안 보이네, 형광펜이. 여기에 첫 번째 창문이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창문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창문이 한 개입니다. 이 양쪽 사진의 차이점은 이제 공기층의 여부가 다릅니다. 오른쪽 창문을 보면은 1번 창과 2번 창 사이에 요 사이 틈 공간이 있어요. 요 사이에는 공기가 머무르겠죠. 공기는 열을 가장 안 전달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옷을 여러 겹 입는 이유도 옷을 여러 겹 입으면은 공기층이 형성돼요. 바깥에 차가운 공기와 우리 몸 사이에 옷과 옷 사이에 생기는 공기층으로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우리 몸에 덜 전달되게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창이라는 거는 우리 집과 바깥 공기 사이에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반면에 왼쪽 사진을 보면은 그런 옷이 없죠. 얇은 옷 한 겹을 입은 것과 같아요. 우리 집과 바깥 세상 사이에 한 겹 뿐이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중창이
중간에 공기층이 있음으로써 바깥의 세상과 우리 집 사이에 네 번째 방법은 벽, 지붕, 바닥 등에 충분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열재라는 거는 단열을 잘하는 재료예요. 바깥의 온도를 우리 집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까만색은 벽이고요. 하늘 색깔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의미하고 왼쪽의 갈색은 난방을 하고 있는 집 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벽이 바깥의 공기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단열이 잘 돼야 됩니다.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바깥의 온도가 집으로 전달이 덜 되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단열이 잘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알아봅시다. 단열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유리잔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유리잔의 이 유리 부분을 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가 벽이고요. 이 유리 안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거는 이제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밖. 그러면 집 안의 공기는 똑같이 집입니다. 가운데 유리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집 안의 공기가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차가운 음료를 컵에 담아 놓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겉면에 물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음료를 담아 놓으면은 컵 바깥에 물기가 맺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집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바깥에 공기가 너무 차가워. 근데 이 벽이 단열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벽을 타고 전해지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그래서 결로라는 것은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실내의 창문이나 벽면 등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결로는 언제 많이 생기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여기 오타가 있네요. 실내의 온도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바깥 공기와 실내의 온도의 차이가 클 때 그리고 집 안에 습기가 많을 때 습기가 많으면은 물기가 생기기가 더 쉽겠죠. 세 번째, 단열 시공이 불량할 때 단열이 잘 안 될 때에 이러한 결로가 많이 생긴다. 결로가 왜 안 좋은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자취 시절에 그 꽃무늬 벽지 있던 집에 곰팡이가 생겼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벽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벽체가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열 공사를 다시 해야지 뭐. 그러니까 단열을 잘해야 된다는 거. 단열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 정리를 해보면 겨울철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향으로 창문을 낸다. 크게 내면은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겠죠. 큰 창문. 두 번째는 창문과 출입문의 틈새 막기.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환기를 잘 시키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는 이중창. 창문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쓰면은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 옷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을 잘한다. 여기 세 번째 이중창 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겨울철에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우리 몸하고 바깥의 공기 사이에 이중창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거 여러 개 입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은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바깥의 온도를 잘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선생님이 얇은 거 여러 개 입으랬어 해가지고 얇은 걸 엄청 껴입는다. 그러면은 옷이 눌려가지고 오히려 공기층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껴입는 거는 이제 역효과가 나고요. 적당히 여러 겹 껴입는 것이 공기층이 생겨서 우리 몸의 보온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철에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열을 잘한다는 건 똑같아요. 단열이라는 거는 바깥의 온도를 우리 집으로 오는 걸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바깥이 추우니까 우리 집으로 찬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단열을 이해했는데, 반대로 바깥이 더울 때는, 여름엔 바깥이 더우니까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 시공을 해놓으면 바깥의 더운 공기가 우리 집으로 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 효과입니다. 통풍이라는 거는 실내의 열을 실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열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우리 사람도 계속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뭐 걸어 댕기거나 밥 먹고 소화를 시킬 때나 항상 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열이 나오고요. 또 가전제품에서도 열이 나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 본체를 만져보면은 뜨거워요. 그런 기계도 열이 나오고 냉장고에서도 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열을 실외로 내보내 버리면 좀 더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환기 같은 걸 시키면은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일사열을 차단하는 건데, 일사열이라는 건 그 태양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또 태양이 엄청 세게 들어오면은 그것도 더우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을 그려놨어요. 동서남북을 저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을 때 나무를 서쪽에 심어두면 좋습니다. 지금 서쪽이에요. 집의 서쪽. 서쪽에 나무를 심어두면 태양빛을 막을 수 있어요. 태양이 서쪽에 있을 때니까 언제? 태양이 저녁에 서쪽으로 저물었을 때, 그때 태양빛이 가장 집에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 시간에 태양빛이 집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요. 서쪽에 창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파고드는데, 여기에 나무가 서 있다면 이렇게 침투를 못하겠죠. 이렇게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서쪽에 나무를 심어두면은 깊이 들어오는 저녁의 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저 나무는 낙엽수인 게 중요해요. 낙엽수. 왜냐? 이 나무의 역할은 이제 여름에 더운 태양빛을 차단하는 건데, 겨울에는 태양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따뜻하죠? 겨울에 서쪽에 창문이 있어서 요 태양빛을 저녁에 받아들인다면은 따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 낙엽수 뭔지 알지?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나무들. 걔네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파리가 떨어져서 태양빛을 막을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햇빛을 막을 수 있다.
자, 총 정리를 해봅시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는 법과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내는 법. 겨울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위해서 남향으로 창을 낸다. 하루 종일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창문과 출입문의 틈새를 막아서 바깥의 찬 기운을 막는다. 세 번째, 이중창을 사용해서 바깥 공기와 우리 집 사이에 옷을 입은 효과를 낸다. 네 번째, 벽, 지붕, 바닥 등에 단열을 잘한다. 단열을 잘 하지 않으면 유리컵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집의 벽면에도 물이 맺힌다. 물이 맺히면 곰팡이가 핀다. 단열이라는 거는 바깥의 온도를 막아주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단열이라는 건 겨울철엔 찬바람을 막아서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여름일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름에는 바깥의 더운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단열은 여름에도 중요하다. 두 번째, 통풍 효과를 이용한다. 통풍이라는 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자라는 거고, 세 번째, 일사열을 차단한다. 태양을 막는 건데 태양을 막는 방법에는 뭐 커튼을 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름철에 서쪽에서 저녁 때 깊숙이 들어오는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서쪽 창문 앞에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그런 서쪽에서 깊게 들어오는 태양은 겨울철에는 환영해야 되는 따뜻한 빛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막지 않을 수 있도록 낙엽수를 심는다. 그러면 오늘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에 오늘도 상식이 풍부해지고 평생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가는 알찬 가정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역시 평생 여러분에게 유익할 내용인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팀즈에서 선생님한테 채팅을 통해 물어봐도 되고요. 선생님 번호 다 있죠?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다들 고생했고요. 우리 다 같이 퀴즈를 풀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퀴즈를 제출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